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앞으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될 건지 그런 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살 빼는 거 참 쉬워요. 하루 동안 먹는 게 있을 거고요. 하루 동안 쓰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거를 다 더하고요. 쓰는 거를 다 더했을 때 먹는 거하고 쓰는 게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있으면 그 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근데 쓰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은 늘겠죠. 자, 반대로 먹는 것보다 많이 쓰면은 체중이 빠지죠. 끝. 자, 다이어트 강의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알죠. 네, 이거 이상 없어요. 실제로. 근데 한 1, 2% 정도 이제 대사질환, 당뇨가 있다든지 갑상선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먹는 거 쓰는 거에 균형에 관계없이 이제 살이 찌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거의 대부분 99%는 나의 현재 체중은 내가 먹고 쓰는 습관 사이의 균형이에요. 이게 다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중을 줄이고 싶으시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는 지금보다 덜 먹거나 아니면 하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쓰거나 이러면은 체중이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이게 다이어트의 전부 다예요. 자, 그럼 이제 쓰는 거를 늘리는 게 어떤 거냐? 지금부터 활동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칼로리를 소모를 하면은 지금보다 체중이 이제 줄어요. 근데 어깨동무에서 살을 빼러 오시는 분들한테 운동을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물론 운동까지 같이 겸하면은 금상첨화 훨씬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요. 운동을 하면 입맛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한 20분 운동장을 열심히 돌았어요. 그럴 때 한 200칼로리 정도 써요. 이 20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났더니 목이 마르네. 주변을 두리번거렸더니 자판기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콜라를 하나 이렇게 한 캔을 빼서 마십니다. 그 180cc짜리가 한 260칼로리 정도 돼요. 어때요? 쓰는 게 더 많아요? 먹은 게 더 많아졌어요? 먹은 게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운동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200칼로리씩 소모하기 위해서 날마다 30분씩 달리거나 하는 거를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 입맛이 좋아지면서 더 많이 먹는 걸 자제를 하지 못하는 다이어트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려면은 반드시 식이 조절이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면은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운동을 그렇게 크게 권장을 해드리진 않아요. 운동을 안 해도 충분히 그냥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방법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은 체중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지방 위주로 더 많이 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꼭 1등을 하고 싶어. 운동까지 꼭 해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뺄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잠자기 직전에 하세요. 운동을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난 상태 뒤에 가장 입맛이 좋아지거든요. 그때 잠들어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열심히 녹초가 되도록 운동을 하고 그냥 뻗어서 탁 자면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낮에 운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권장을 해드리진 않아요. 자,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살 빼고 났는데 다이어트 해봤는데 금방 다시 찌더라.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체중은요, 지금까지 내가 먹는 습관, 지금까지 쓰는 습관의 결과가 지금 현재 나의 체중이에요. 그래서 살 빼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나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남들이 알아서 빼주는 방법이 있어요. 유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똑같아. 근데 약을 썼더니 입맛이 뚝 떨어졌네. 혹은 약을 썼더니 막 대사가 엄청나게 폭증해가지고 에너지 칼로리 소모가 엄청 많아졌네. 그렇게 해가지고 살을 뺄 수도 있고요. 한약재 중에서도 그렇게 살을 빼게 하는 약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을 빼고 나면은 다이어트 치료를 중단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내 체중은 내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내 습관이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금방 다시 예전 몸무게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예전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쪄요. 예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을 빼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빠진 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깨동무에서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저희가 가장 집중할 거는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식습관을 바꿀 거예요. 그게 가장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다이어트를 할 때는 하루에 한 끼씩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바뀌고 살이 빠지면서 점점 건강해지게 그렇게 만들어드릴 겁니다.
일단 다이어트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선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한약이고, 또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수첩을 나눠드릴 거예요. 수첩에다가 지금부터 내가 먹는 것들을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다 한 번씩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부지불식간에 많은 것들을 먹고 있었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좀 그런 게 인지가 되면서 덜해지기도 할 거고요. 자, 선식의 이제 주된 구성은 섬유소예요. 그래서 저 선식이 밥을 대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안 먹더라도 저 선식 안에 보면 스푼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스푼을 딱 깎아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해놨거든요. 이걸 딱 뜯으려는 스푼이 들어있어요. 그 스푼에 딱 깎아가지고 하면 그게 딱 한 끼 분량입니다. 한 10g 정도 돼요. 그거를 저지방 우유 200ml에다가 이렇게 타세요. 한 스푼만. 그리고 휘휘 저어요. 자, 젓고 나서 바로 마셔야 돼요. 이게 섬유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깜빡 잊고 내가 전화 받다가 그냥 탄 채로 놔두게 되면은 이게 유플레처럼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뿌득뿌득해져요. 그럼 다 떠서 먹어야 돼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스푼 퍼서 그렇게 먹으면은 종이컵 한 컵 반 정도까지 분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특별히 뭘 안 먹어도 배가 고프다 하는 느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좀 든든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한약을 한 팩 뜯어가지고는 먹습니다.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한약은 살 빼는 종류 약은 아니에요. 좀 보약 계통에 처방을 해드릴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거는 하루에 한 끼로 식사를 철저하게 제한하면서 식사를 줄이면서 살이 빠질 거예요. 먹는 칼로리를 낮춰서. 저희가 보약을 처방해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특별히 기운 빠지거나 처지지 않게 기운나게 하는 목적을 해드려요. 그래서 한약하고 선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약간 이제 대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방이 불어야 되는데 필요한 그런 효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실제로 체중이 줄어드는 거는 식사량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줄어들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틀이 가장 힘들어요. 일단은 저희 주로 이제 처방해드리는 거 보면 뭐 환기나 녹각, 숙지황, 감기, 구기자, 산수 이런 몸을 좀 도와주는 혈액을 좀 도와주고 진액을 보충을 해주고 기운나게 해주고 이런 처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처음 이제 장 청소하는 약을 한 3개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 먹고 대변을 한번 시원하게 봤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소한 이틀 동안은 금식을 할 거예요. 일단은 한약 선식하고 한약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세요. 자, 그렇게 이틀 동안 최소한은 그 한약하고 선식만 드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을 겁니다. 물론 물은 실컷 마셔도 괜찮아요. 자, 그 이틀이 가장 힘들 거예요. 이 다이어트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든 거는 그 초반 이틀이에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금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혈액 속에 여러분들이 24시간 정도 쓸 포도당이 떠다니고 있어요. 이 포도당을 빨리 고갈을 시킬수록 지방 분해가 훨씬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이틀 정도 하면은 이 혈중에 있는 포도당들이 고갈이 되면서 이 포도당을 다시 빼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빼오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저장해놨던 지방을 분해하면서 거기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초반에 빨리 시작될수록 체중이 훨씬 더 빨리 감소를 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이틀은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처음엔 되게 허기지고 막 기운 없고 할 텐데 어느 순간부터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 시점이 옵니다. 보통 이틀째 오는 분들이 있고 3일째 오는 분들이 있고 4일째 오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 습관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뭘 안 먹는데도 갑자기 몸이 되게 가볍네, 아침에 일어나는데 되게 상쾌하네, 막 의욕도 좀 넘치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몸에 지방이 이제 열심히 분해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방이 칼로리가 훨씬 높아요. 탄수화물이 한 4kcal 정도 나오는데 지방은 킬로그램당 9kcal가 나옵니다. 2배보다 약간 더 높아요. 그래서 지방을 이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면은 에너지가 막 몸에서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때부터 체중이 아주 잘 수월하게 빠지기 시작할 거고요. 다이어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틀만 의지를 가지고 좀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이틀 금식해봤는데 할만한데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좀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금식을. 그렇다고 해서 7일을 넘기지는 마세요. 일주일 이상 넘기게 되면 몸이 기아 상태가 돼서
내가 에너지를 지금 먹는 거를 충분히 못 먹나 봐. 대사를 좀 떨어뜨려야 되나 하면서 몸이 약간 페이지가 바뀌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까지 막 하지는 마시고요. 최장기간 일주일까지 최소 이틀 음식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언제나 내가 좀 허기지고 좀 배고프거나 힘들다라고 느껴지면은 이제 하루 한 끼씩 식사를 시작을 하세요. 그거를 이제 다이어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루 한 끼만 식사를 할 거예요. 네, 한 끼 식사한다고 해서 식사할 때도 미리 선식하고 한약은 챙겨 드시고 그리고 나서 30분 뒤에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점심에 먹어야 되냐 저녁에 먹어야 되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요.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 그럼 그날은 저녁 식사하세요. 오늘 점심에 약속이 있어 그럼 오늘은 그날은 점심에 식사하세요. 오늘은 점심 저녁 약속이 다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날은 두 끼 드세요. 대신에 그 다음날 한 끼도 드시지 말고 평균적으로 한 끼 식사를 맞춰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루 한 끼만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의 변화가 이제 생깁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의 식탐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평소에 심심해서 먹고 외로워서 먹고 그냥 보이니까 먹고 친구들 만나려고 먹고 뭔가 우리가 먹는다는 게요. 사람이 생존하려는 목적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는 수단을 사용을 해왔을 거예요. 근데 그 수단을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지금까지 먹는 걸로 해결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이어트 동안에 심심하면은 다른 걸로 해결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수단이 바뀌어요. 내가 외로우면은 먹는 걸로 여러분들이 친구 삼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먹는 것 대신에 다른 수단으로 친구 삼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를 찾는 그런 욕구가 많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식탐이 자연스럽게 저희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먹을 걸 봐도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맛있는 걸 봐도 별로 욕심이 옛날만큼 안 나요.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식탐이 좀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위장 크기가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안 먹다가 갑자기 과식하거나 밤 늦게 술 마시면서 막 이것저것 먹고 나서 바로 누워 자거나 하는 습관들 때문에 위장이 용량이 많이 커져서 쉽게 배부른 거를 못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식사를 제한하다 보면 이제 위장이 늘어났던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화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예전만큼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먹던 양이 이제 부대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장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가면은 절반 이상은 오신 거예요. 절반 이상은 이제 성공의 다리를 절반 이상 건넜습니다. 그대로 내 몸이 말하는 대로 조금 이제 부대낀다, 배부르다라는 느낌이 나면은 딱 거기까지만 식사를 하고 멈추시면은 제일 적당해요. 그리고 그 이상 먹으려고 내가 욕심을 내잖아요. 되게 힘들 거예요. 그거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식사량이 적절한 식사량으로 소식하는 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치료를 중단을 하더라도 내 바뀐 식사 습관에 따라서 체중은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식사를 하시게 되면 두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밥을 먹는 양보다 중요한 거는 밥을 먹는 속도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쟤는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안 쪄. 이런 분들 있죠, 주변에. 네, 자세히 보세요. 그분들이 많이 먹지만 되게 느리게 먹고 있을 거예요. 한 끼 먹는 데만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되게 천천히 먹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또 있을 거예요. 난 물만 마셔도 살이 쪄, 겁나.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자, 그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밥도 물처럼 마셔요. 한 3분 만에 한 끼 뚝딱, 한 5분 만에 한 끼 뚝딱 금방 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살이 잘 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몸에 많은 칼로리가 들어오게 되어 우리 몸은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를 시키면서 그 칼로리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배가 고파요.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을 빼는 거를 성공하고 앞으로 다시 안 찌려면요, 반드시 바꿔야 되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천천히 먹기예요. 그래서 한 끼 식사를 최소 20분, 느긋하게 한 40분까지 천천히 즐기면서 맛도 느껴가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요,
씹을 때마다 숫자를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씹으면서 50번 씹었으면 꿀떡 삼키세요. 반찬 하나 또 입에 집어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0번을 씹고 나서 꿀떡 삼키세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한 3번 씹었더니 다 사라졌네. 어떡하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뒷입에 50번을 다 씹는 걸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 집어넣으세요. 또 50번. 한 30번 씹었더니 사라졌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씹으세요. 자, 이게요. 얼마나 어렵냐면요. 쉽지 않아요. 생각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손잡이로 평생 동안 오른손으로 글씨 쓰면서 살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왼손으로 글씨 쓰면서 살아보세요 라는 것만큼이나 어떤 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은 왼손으로 자꾸 글씨 쓰다가 막 처음에 서툴지만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금방 마음이 급해지면 금방 또 오른손으로 야, 대충 해버리지 하면서 옛날 습관이 나올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딱 100일만 내가 그래도 왼손으로 계속 써봐야지. 답답하지만 그래도 참고 왼손으로 써봐야지 하면은 100일만 그렇게 하면은요. 그분은 왼손으로도 아주 명필을 쓰게 돼요. 여러분들 습관을 바꾸는 거는 그 정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일만 여러분들 숫자를 세가면서 씹어보세요. 자,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다시는 다이어트 때문에 저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먹다가 배가 부르잖아요. 보통 한 80-90% 정도 차면은 배부르다는 신호가 1차적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100%가 차면은 또 2차로 배부르다는 신호가 와요. 거기서 더 먹으려면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위는요, 2배까지 늘어나요. 자, 그래서 100%를 넘기면은요, 그 다음에는 한 1.5배, 150% 찰 때까지 그냥 먹을만 하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식을 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그거를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먹다가 좀 배부른데 라는 신호가 오는 그 처음에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야, 이거 차려놓은 거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그리고 아깝게 이걸 버리냐. 다 먹어치워야지. 애들이 남긴 거 이게 내가 얼마나 애써가지고 만든 건 이걸 남기냐. 아유, 내가 먹어야지.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네. 자, 음식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요? 내 몸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네, 해서 배가 부르다 꼭 그냥 거기서 남기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거 2가지만 명심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에 필요한 교육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이제 앞으로 계속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과 함께 이 험난한 여정을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한 그런 교육들도 좀 같이 해드릴 거고요. 자, 순위 선정하는 방법,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품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1등에게는 6주 동안을 무료로 할 수 있는 60만 원 상당의, 만약에 난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된 것 같은데 그걸 60만 원어치 다른 상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야, 난 잘 뺐으니까 네가 빼봐 이번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2등은 4주 40만 원어치, 3등은 2주 20만 원어치. 그럼 3명밖에 난 순위권에 들기는 애시당초 긁은 것 같은데 난 그냥 일찍 포기하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자, 자기 체중 시작하는 거에 10% 이상 뺀 모든 분들에게는 저희가 어깨동무 상품을 10만 원어치 그거 가지고는 명절 선물을 사는 데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좋죠? 네, 의욕이 좀 생기시나요? 네. 거의 지금 올해가 이걸 한 10년째인데요. 10년 동안 저희 중화점이 1등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1등이 저희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왜?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푸시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켜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잘 따라만 오시고요.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만 다른 지점에 뺏겼어요, 1등을. 올해는 꼭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저희가 무슨 수를 쓰든지 여러분들을 좀 잘 빠지게 할 거예요. 자, 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은 체지방을 많이 빼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 인바디로 잰 체중에다가 체지방만 한 번을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주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체중이 6주가 지나고 났을 때 그때 잰 인바디의 체중에다가 체지방을 플러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이 가장 많이 빠진 분은 순으로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될 거예요. 혹시 이게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네, 다 이해하셨죠? 네.
해서 중화점이 가장 지금까지 최고 신기록이 20%를 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커플로 두 분이 같이. 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인데요. 이 중에는 반드시 또 신기록을 세우는 분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위소한 탄생 이렇게 치면은요 저희 다이어트 카페 나오거든요. 그 다이어트 카페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런 기록들이며 다이어트와 관계되는 많은 정보들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고 나서 체험기를 여기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해독하는 데 필요한 청이장 제품을 하나씩 쭉 드리고 있습니다. 9만원어치예요. 그리고 먹으면은 변도 아주 잘 나오고 속이 아주 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체험기 올려주시는 분에게는 그런 선물도 드릴 거고요.